하이, 안녕. 자,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지? 자, 오늘은 두 번째, 교수님하고 너네들이 만나는 두 번째 시간, 인성과 이미지 메이킹으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교재를 준비 못한 친구들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교수님이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지, 제발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지 말고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과제, 그지? 근데 또 문자로 메일로 보낸 친구들이 있더라 라는 거.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고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좀 두 번 세 번 하지 않도록, 알았지? 자, 오늘 교재 우리 11페이지 보면 이미지 컨설턴트 역할을 해가지고 놓을 거야. 거기 옆에 보면은, 자, 교수님이 시를 하나 더 적어놓은 거야. 그치? 우리 인성 수업이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시를 한번 읽고 들어가 보자. 이번 시는 곰팡이야. 곰팡이 무엇인지 알지? 곰팡이 김치 위에 이렇게 막 뭐라 그래? 쏜다 그러나? 곰팡이를 쏜다 그러나? 피어난다 그러네. 곰팡이가 피어난다. 그치? 자, 곰팡이. 똑똑똑 방문객 없어 피어난 곰팡이꽃. 어머니 김치 위에 살포시 집을 지은 오호라 너의 외로움 이젠 내가 보듬으리. 애썼다 고생했다 힘겨워 피었구나. 외로움 미안함이 가슴속 파고들어 이제는 나 너랑 함께 웃음 피워 살리라. 자, 이 곰팡이가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처음에 김치 엄마가 담으면 어때? 발그스레 굉장히 맛있잖아. 그리고 보기도 굉장히 좋지. 군침도 돌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김치 뚜껑을 열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이게 뭐야? 그러지. 그때 피어있는 게 곰팡이야. 그지? 그래서 계속 열고 닫고를 자주 해주고 맛있게 먹어주면 곰팡이가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피지 않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보고 이게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담아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한번 살아가는 생활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시를 쓴 거야. 오늘은 이미지 컨설턴트, 자, 이미지 컨설턴트의 역할 및 진로에 대해서 지금 11페이지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한 개인의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조절하여 상황에 걸맞은 최상의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다. 둘째, 개인의 이미지, 즉 시각적 요소. 여기 시각적 요소에는 패션 또는 자세, 그리고 표정, 매너, 메이크업, 화장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 청각적 요소는 보이스, 목소리, 스피치를 통해서, 스피치를 중심으로 이미지 진단과 조절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미지 컨설턴트의 주 업무이다라는 거야. 그럼 셋째, 이미지 메이킹 과정을 마치고 향후 방향은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이미지를 연출해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이미지 컨설턴트 또는 서비스 강사, 취업 준비생을 위한 면접 컨설팅, 병원 코디네이터 등의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근데 교수님, 우리는 이미지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업을 받고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아니 의문을 던질 수도 있어. 그치? 예. 근데 우리가 인성이라는 그 자체는, 인성은 뭐야? 인성이 사람의 본질, 됨됨이가 바로 인성이지. 그치? 그래서 이미지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갖춘 사람됨, 사람이 참 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이미지 컨설턴트 이미지를,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야기 지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교수님이 15페이지, 16페이지, 18페이지를 과제로 내어주었지. 그래서 개인 이미지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너네들이 한번 해봤을 거야. 그치? 그래서 교수님이 받아보니까 어떤 친구는 정말 좀 제대로 자기를 이렇게 알고 체크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라서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좋게 하고 이미지를 진단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진단한다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알아? 나 자신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거짓이 없어야 되고 솔직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개인 이미지 진단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1차 진단. 1차 진단은 색채 감성도, 개인의 색채 감성도를 진단하는 단계로 개개인에 따른 색채 선호도와 인식도를 분석한다. 됐어. 자, 그 다음 2차 진단은 감성 라이프 스타일, 나이, 성격, 직업, 취향, 주변 환경, 생활 습관 등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및 색채 환경을 분석한다. 그 다음 3차 진단은 신체 유형으로 신체 색상 유형 분석 단계별로 해서 단계를 알아보고 얼굴 피부색, 눈동자색, 머리카락색, 뒷머리 두피색과 발목 안쪽, 이 발목 안쪽 있지? 발목 안쪽 색상을 육안으로 잘 정해서 잘 측정하는 거야. 측정하여 차가운 유형과 따뜻한 유형으로 만든다라는 거야. 그 다음 4차 진단은 사계절 색채 드레이핑이라고 해서 드레이핑 색채 컬러 천단을 얘기하는 거야. 드레이핑. 그래서 컬러 진단 천을 이용해서 내 피부색의 변화를 분석해보고 분석해서 내가 계절에 맞는 계절의 유형을 구분해서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그 이미지하고 나의 계절이 봄이면은 봄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을 색채를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해본다는 거야. 그리고 5차 진단은 퍼스널 컬러 진단 분석. 여기서 퍼스널 컬러가 무엇이에요? 라고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지. 퍼스널 컬러란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얘기해 줬을 거야. 1강 때 그지? 퍼스널 컬러 잠깐 얘기해 줬지? 이게 바로 나만의 색깔, 나를 어떤 장소에서 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게 바로 퍼스널 컬러다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퍼스널 컬러는 어떤 것인가, 어떤 색상이 가장 나를 돋보이게 해주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가장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는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고 나의 색상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 분석은 퍼스널 컬러가 결정된 후에 사계절 유형에 따른 개인의 연령, 성격, 환경 및 얼굴형에 따라서 베스트 컬러와 위스트 컬러, 베이직 컬러를 선택한다. 모든 생활의 컬러 이미지 연출법과 색채 요법을 제안하며 실용 색채 활용법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누구에게 제공한다? 우리는 나에게 이미지 메이킹 이것을 제공한다라는 거야. 전달한다 나에게. 자, 그 다음 마지막 6차 진단, 퍼스널 컬러 진단, 생활 속에서 색채를 적용시키는 단계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스카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넥타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그 부분 그것을 이제 색채를 적용시키는 단계로 계절의 색을 시각적으로 매일 반복적으로 지각한 다음에 다음 생활에 내가 활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5단계까지, 6단계까지 지금 나왔지. 이렇게 색상화도 보이지, 그지? 이렇게 내 생활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 한다? 내가 실제적으로 나의 생활에 반응을 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 그게 끝이면 어때?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표현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을 나의 실생활에 적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미지 변신 단계. 그치? 이미지 컨설팅이 필요성, 왜 필요한가? 그러면은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래,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미지 변신 단계.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변신을 해 가느냐. 1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5단계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치? 1단계는 머리, 패션, 메이크업. 자, 이게 바로 이 처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때? 미용실에 가서 오늘 좀 세팅 좀 해볼까? 굵은 웨이브를 한번 해볼까? 파마를 좀 해볼까? 이 헤어스타일, 머리 가지고 우리가 뭐 머리가 지저분하고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지저분해 보이잖아. 내 생각 또한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머리, 그리고 나의 패션 어떤 식으로 입을 것인지, 여기 메이크업 어떻게 화장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입술은 뭐 무슨 색깔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색깔들. 그리고 눈썹은 어떻게 어떤 뭐 보라색을 아이보리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 그치? 그리고 브라운색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입술은 어떤 뭐 틴트를 바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게 바로 이미지 1단계가 되겠고, 2단계는 그 다음에 내가 화장하고 그리고 나서 머리도 세팅했으니까 뭐 어때?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옷을 입으려면 어떤 옷을, 오늘은 누구를 만나는데, 아니면 오늘은 무슨 영업 뭐로 해서 고객을 만나는데, 아니면 오늘은 그 상급자에게 어떤 뭐 브리핑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옷을 패션을 내가 고르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1교시 때 처음 1강 때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은 고를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서 TPO, 이제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연출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패션이 이제 2단계라면 2단계가 넘어갔다. 그 다음 3단계 자세와 제스처. 자, 옷을 입고 머리도 세팅을 너무 이쁘게 잘했어. 그리고 또 메이크업도 나름대로 잘했다.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면도 이렇게 아주 잘하고 깔끔하게 지금 나를 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옷도 이렇게 잘 맞춰 입었어, 남자들도. 그런데 그 다음 3단계가 자세와 제스처야. 내가 실컷 잘 차려입고 잘 세팅하고 나서 자세, 이게 끌렁끌렁 한다든지, 또 어떤 자세가 있어? 그냥 별로 말끔을 좀 씹는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자세들 있지. 그러니까 불량스러워 보이는, 뭔가 단정해 보이지 않는 자세를 연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제스처는 뭐 어때? 이게 뭐 우리가 어떤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에게 제스처를 썸으로 해서 나는 43%의 설득력을 더 가지고 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영업을 할 때 굉장히 나에게 플러스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무엇이 좋아집니다라고 할 때 이 제품은 무엇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서 이 제품은 피부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제품은 피부에 굉장히 좋은데요. 어디 이 손을 한번 씻어보실래요? 씻으면서 이렇게 손을 막 씻는 거야. 그래, 씻고 또 해보니까 손이 보들보들해졌잖아. 그래서 손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해주면 듣는 사람이 어때? 조금 더 그렇구나, 그게 좋구나, 손이 좋구나, 손이 더 보들어지는구나, 이런 거, 이게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설득력, 그 상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43%라는 것은 거의 반 이상은 넘어왔다는 거다, 그지? 넘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 제스처라는 것은 반드시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맞는 것이고, 제스처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의 힘, 그리고 말의 크기, 그리고 이 모든 감정들하고, 말의 감정하고 같이 표현되어야 된다, 같이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 뭐 높다고 얘기를 표현을 할 건데 이렇게 높습니다 한다라든지, 길이가 아주 깁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이렇게 해야 되면, 그럼 길이가 아주 깁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영 안 맞잖아, 그치? 뭐야? 도대체 저게 길이가 길다는 얘기야? 뭐 뜻하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넣을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제스처는 내가 하는 말, 내용하고 같이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음은
4단계는 뭐야? 표정과 매너. 표정과 매너가 있다. 매너. 또 교수님이 1교시 때 얘기해줬지. 1강 때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준 거 기억나지? 자, 표정. 첫인상을 탁 이렇게 저 사람은 첫인상이 참 좋아 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몇 초라 그랬어? 10초 아닌데 0.017초 만에 우리는 저 사람은 신뢰감 있어. 저 사람 별로야 라고 우리 뇌하수체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표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노래 듣잖아. 그치? 그거 몰라?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노래 듣듯이 내가 표정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얘기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 표정이 왜 그래? 왜 그런 표정으로 나에게 말을 해? 왜 화났어? 내가 왜 나에게 화났어?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면 아니야 나 안 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미 상대방은 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 네가 썩난 것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너 화난 거 나 알아. 이렇게 표정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표정이라는 것은 항상 좀 밝은 표정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밝은 표정 또는 또 친근감이 가는 표정 이런 것들이 바로 호감을 줄 수 있는 표정이다. 그러면 첫인상이 가장 좋은 것은 뭐 미소를 가져야 되겠지. 뭐 잘생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표정, 이 얼굴 표정을 어떻게 따뜻하고 어떻게 또 밝게 또 호감이 가게 친근감이 가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것이 된다? 절대 아니다. 어떻게 연습을 많이 하고 매일매일 거울 앞에 서봐봐.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물어봐. 거울아 내 표정 마음에 드니? 이렇게 물어봐.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구의 표정이 가장 예쁘니? 라고 물어본다라든지 그렇게 해봐. 그러면 거울이 바로 너, 바로 당신, 바로 나? 라고 얘기하면 성공한 거야. 자, 한번 물어볼까?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바로 나? 자, 이렇게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상대방하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교수님 저는 얼굴에 웃음을 잘 못해요. 미소 한다면 잘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되는 친구는 아까 우리 표정 테스트 18페이지에 있었지. 그지? 표정 테스트 했을 때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어때? 연습을 계속하면 되는 거야. 연습과 노력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매너. 자, 에티켓과 매너라는 얘기했지. 에티켓과 매너 뭐라고 교수님 그때 설명해줬어? 에티켓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지켜야 될 도리. 그러면은 그게 지켜야 될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바로 에티켓이다. 그럼 매너는 그러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매너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줬지. 레스토랑에 남녀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레스토랑에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남자가 여자의 코트를 받아서 이렇게 탁 걸어주고 여자를 싹 빼서 여자 앉게끔 해주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이야 그 남자 저 남자 진짜 매너 좋다. 그런 말 하잖아. 그치? 그게 바로 매너. 그럼 매너는 행동 양식이라는 거지. 이렇게 화장실에 갈 때는 노크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 이건 뭐야? 에티켓. 그치? 근데 화장실 앞에서 떡떡 두드려. 그럼 뭐야? 이건 바로 매너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표정과 밝은 표정과 그리고 또 어떻고 매너, 에티켓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너로 행동 양식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아까 교수님 처음에 말할 때 일상생활에도 반드시 활용되어지고 또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헤어, 패션, 메이크업,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상, 패션, 그 다음에 자세와 제스처, 그 다음에 표정과 매너.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스피치야. 이 스피치라는 것은 이해서 힘차게 외칩니다. 이런 몽변.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연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이 스피치라는 것은 말을 하는 것, 그치? 근데 말을 어떻게 하는 거? 잘 말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과 교수님 잘 말하면 되는 거, 잘 말하는 게 말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냥 쉼 없이 그냥 내가 그 부분을 다 외워서 줄줄줄줄 틀릴 거 없이 한다는 얘기지. 그것은 약장사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가 잘 말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배려하고 꿰뚫어 보고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잘 말을 하는 거야. 상대방에게 그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해야 되겠지. 그렇다면 이게 이 스피치라는 것은 또 말도 또 그지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해? 이 말에 있어서는 스피치에 있어서는 무엇?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디에 어떻게 내가 호흡으로 끊어서 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거 많이 들어봤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거. 아버지가 띄우고 방에 띄우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면 뭐? 아, 아버지가 지금 방에 들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의미가 전달되지만 띄우는 걸 다른 게 띄우고 아버지 그 띄우고 가방에 띄우고 들어가신다. 그럼 뭐야? 아버지 어떻게 가방에 들어갔니? 그치?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스피치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말로써 글로써 말로써 표현하는 것인데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을 상대방은 어떻게? 잘 알아듣게끔 잘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스피치는 내가 충분히 목소리가 좋지 않으면 상대방이 또 네? 네? 이렇게 자꾸 대물음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목소리도 내가 보여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혹여 내 목소리가 너무 높아 하이톤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이톤이야. 그럼 어때? 조금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내 목소리가 너무 낮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밤입니다. 땡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낮은 목소리잖아. 그치? 이러면 어때? 조금 한 톤 올리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올려준다는 조금 땡큐 땡큐 가수 누구야? 미스터 트롯? 나왔지. 지광인가? 무슨 지금 유지광인가? 그 뭐 땡큐 이 소리하고 아주 막 나 난리가 났더만.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피치는 마지막 단계. 말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품이 있고 품격 있고 내의 생각을 잘 상대방에게 표현해서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나의 이미지를 변신하는 단계다라는 거야. 그래서 또 중요한 거 여기서 계속 또 똑같은 말 또 한다. 어떻게? 실생활에 항상 연습하고 노력해서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컨설턴트 단계, 자, 컨설팅을 단계한다. 자, 그러면 처음엔 나의 이미지를 사전에 분석해야 된다는 거지. 이미지 변신하는 단계가 5가지 있었잖아. 5장 지금 PPT 안 보이지? 5개 있었는데 첫 번째 뭐였어? 첫 번째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기. 첫 번째 헤어하고 헤어 메이크업하고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기.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으로 5번째는 스피치였단 말이야. 그지? 이게 바로 변신하는 나의 이미지를 변신시켜주는 단계였다. 그러면 이미지를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알고 있으니까 이 단계별로 난 어떻게 컨설팅 해야 되느냐 그 말이지. 그치? 그래서 사전에 이미지를 분석한다. 첫 번째가 내가 나의 이미지를 잘 분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15페이지, 16페이지, 18페이지를 교수님이 과제로 내어준 거야. 자, 나를 이미지를 잘 분석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체형을 가졌는가, 나는 어떤 성격인가, 나는 어떤 색상을 좋아할까, 나는 어떤 표정일까, 여러 가지 나의 내면적인 것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동안 이런 것들. 이건 나의 이미지를 내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한다.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과제본에 보니까 이
지수 체크하는 거 있었지. 체크했지. 지수 체크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항이 이미지 분석해서 문항이 나왔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이게 체크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체크하니까 뭐였어? 16페이지, 15페이지가 나니까 16페이지, 17페이지 그 분석하는 도표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 없었어? 설명이 있었지. 자, A, B로 나눠지고 이렇게 있었잖아. 내적 이미지, 외적 이미지 이렇게 있었지.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진단하는 거야. 아, 당신의 이미지는 이러한 몇 점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그 이미지입니다. 라고 하는 애들이 충분히 진단을 받았단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자가 진단이었지. 그래서 이미지 분석하고 아, 이러한 몇 점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얻었습니다. 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너네들이 아,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조금 뭐 어떻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어느 정도는 대충 어느 정도는 내가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분석한 것을 그대로 그냥 나는 이렇네 라고 그냥 두면 뭐야? 그럼 뭐가 돼? 그냥 두면? 아무것도 안 되지. 교수님 얘기하는 거 뭐 표현해라. 활용해라.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지. 그러면은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컨설팅을 잘해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나는 이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노력을 했더니 와우 베스트가 됐다 그래. 베스트. 그치? 나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 나를 광고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소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나의 이미지를 컨설팅을 해서 정말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나는 나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베스트 역시 당신은 베스트입니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이미지 컨설팅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 왜 이미지 베스트 그게 필요한 것인지 그 얘기를 지금 교육했다 얘기야. 자, 그리고 다양한 컬러와 이미지 조화에 따른 이미지 전달법이라는 게 있다. 그치? 이미지 전달법. 자, 한국인의 이미지.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 교수님 볼 때는 요즘에는 좀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뭐 밝아요,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 또한 소수더라라는 거야. 네? 외국인이 우리 한국 사람을 봤을 때 얼굴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 조금 경직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어때요? 그러니까 차림은 뭐 별로 세련되어 있지 않더군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머리는 어떻고 헤어스타일 어때요? 그냥 자연스럽지 못하던데요? 뭐 매너는 어때요? 굉장히 사무적이고 불친절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으며 그 다음에 목소리는 어때요? 물어보니까 부정확한 발음을 하고 딱딱한 좀 음성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 그리고 그 다음 바디랭귀지는 어때요? 라고 하니 굽은 자세와 조금 격이 없는 그런 몸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그러면 외국인에게 우리가 보여지는 거야 또는 타인에게 내가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바로 페이스 얼굴은 어때? 얼굴은 경직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지금 반대로 하면 되겠지. 그치? 반대로 경직되어 있지 않고 무표정이 아닌 무슨 표정? 밝은 표정, 즐거운 표정, 행복한 표정, 와이키키, 위스키, 앙앙 한 표정, 밝은 표정, 웃음이 나오는 웃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을 연출을 해야 되고 무표정이 제일 좋지 않은 표정이라고 해. 그 다음에 패션은 조금 세련되게 자 여기서 세련되라는 이 말은 좀 깔끔하게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니까 등산 갈 때도 등산복, 마트 갈 때도 등산복, 어디 뭐 놀러 갈 때도 등산복, 이렇게 등산복을 다 같이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깔끔하면서도 TPO에 맞게 또 TPO만 나왔지 시간과 상황과 그리고 장소에 맞게 옷을 입도록 하자 이 말이다. 그치? 그 다음에 헤어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그냥 자고 일어나서 부시시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입더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머리도 감고 다듬어서
좀 깔끔한 그런 차림으로 하자. 그 다음에 매너는 불친절하다 그래서 이게 친절하게. 친절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미소, 그지? 미소. 그리고 이제 사무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딱딱한 음성이 또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말투로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자. 정확한 발음으로. 그래야 서로가 소통이 잘 되니까. 자,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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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 물어보면 어때? 한 3번 물어보면 나중에는 좀 대답하기도 싫고 더 이상 대화하기가 싫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확한 발음, 딱딱한 음성으로가 아니라 발음 정확하게 하면서 음성도 딱딱하게 아주 부드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 몸으로 이제 소통하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것은 구분 자세와 격이 없는 몸짓. 여기서 구분 자세가 아니라 격이 없는 몸짓,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몸짓은 어떻게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그리고 먼저 배려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몸짓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13페이지 교재 밑에 보면은 패션 메이크업이란 이렇게 이제 여기 적혀있지, 이렇게, 그지? 밑에 라인. 자, 이거 보이스 켜고 마이크 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 패션 메이크업. 메이크업의 패션성, 유행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자파 등 토탈 패션의 요소로서 자신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확대시킨 개념이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패션 메이크업도 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게 하면 좋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이미지 메이킹의 이해. 이미지 메이킹이란, 자, 아마 1교시 때 1강 때 교수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잘 들은 친구는 이미지 메이킹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라는 것을 또 기억할 거야, 그치?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란, 자, 이미지란 타인이, 내가 아닌 타인이 나를 보고 느낀 나의 모습. 타인이, 너가, 당신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느낀 나의 모습.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딱딱하다. 저 사람 인상이 너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저 사람하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게 그런 게 바로 타인이 나를 보는 이미지라는 거지.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아까 교수님이 뭐였어?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보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라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때? 바로 너? 바로 나? 바로 당신? 이라고 얘기해주니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 그치? 내가 거울 속에서 울어봐. 울고 있는 너의 모습이 보여 안 보여? 보여. 거울 앞에서 물어봐. 웃어봐. 웃어봐. 행복해. 키키를 웃어봐. 그리고 또 행복하게 웃는 너의 모습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친 너의 모습. 그게 바로 이미지라는 거. 그 타인이 너를 그렇게 보는 거야. 자, 내가 타인에게 공개하도록 허락한 나의 부분들의 총집합이야. 나 이러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저를 이러한 전문가로 봐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럼 내가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연말을 하고 또 만들어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것이 바로 이미지라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교수님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 자, 지금 너네들 이 얼굴 있잖아, 그지? 얼굴 있지? 이 얼굴은 이미지 메이킹 수업에서 지금 묻는 거야. 이 얼굴은, 너의 얼굴은 너의 것이니 남의 것이니?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나의 저 거예요, 교수님. 아니에요. 엄마 거예요, 아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지? 근데 여기서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왜 이 질문을 했을까? 나의 얼굴이
아니다. 나의 얼굴은 타인의 얼굴이다 라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나는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은가 그랬지. 그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 갈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나의 얼굴을 보는 시간보다 타인이 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얼굴이 내가 많이 보는 시간이 아니라 타인이 보는 시간이 많으니까 내 건 내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남의 얼굴이다. 남의 것이다. 그럼 남의 것을 함부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함부로 낙서하면 돼? 안 돼? 안 돼. 스크래치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래서 항상 나도 내 모습, 내 표정을 가꾸고 친절하게 만들고 이쁘게 웃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 목소리, 내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다 라는 거야. 내 얼굴은 남의 얼굴이다. 그래서 남의 것을 나는 깨끗이 가꾸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알지? 자, 그 다음 첫인상을 결정짓는 시간과 요소.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과 요소. 아까 교수님이 10초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어. 그치? 7초, 뭐 3초, 어떤 사람은 또 5초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초 안에 이루어진다. 첫인상은. 아까 우리의 내학 수준은 0.017초 만에 저 사람은 상대방의 인상을, 첫인상을 보고 저 사람 신뢰감이 있다, 없다라고 느낀다고 그래. 그 얘기 해줬지. 자, 첫인상은 10초 안에 이루어지는 첫인상은 이게 10초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아주 작은 실수로 인해서 내가 뭐 썩수를 짓고 있었다. 뭐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처음 봤는데 내가 이렇게 다 썩수를 짓고 있었어. 이러면서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기억할 거야. 저 사람은 표정을 별로 좋지 않은 표정을 썩수를 짓고 있으면서 자신도 굉장히 불량스럽더라. 이런 사람은 나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10초 안에 불과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근데 내가 10초 안에 이루어진 나의 잘못된 이 첫인상은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까지는 그때 그 학생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을 그래서 원래 그 본 모습 그게 아니었더라?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기까지는 그 사람과 내가 63번의 상호작용을 해야만이 그렇게 이해해 준다는 거야. 63번의 상호작용. 63번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표정도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남의 것이니까 소중하게 다루고 아끼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고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만들 것은 무엇입니까? 자세, 그치? 그 다음 목소리, 말투, 복장. 이게 바로 5가지였잖아. 아까 그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세나 목소리, 말투, 복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의 이미지를 첫인상을 타인에게 첫인상 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호감이 가는 표정 연출하는 연출법이 있는데 우리가 관상으로 점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그지?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 얼굴 딱 보면은 저 사람 관상이 어떻다. 야, 저 사람 인상 참 어떻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근데 현재 너네들 얼굴 딱 표정 보면 굉장히 표정이 좋은 사람과야 표정이 좀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 표정이 너네들보다는 좀 어른을 생각해봐. 어르신 좀 나이 드신 할머니나 이런 분들 이 길을 지나가다가 표정이 굉장히 좋은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 할아버지는 관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좋아? 인상이 좋은 것이야. 인상. 그치? 인상이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 인상은 호감 가는 걸 얘기하잖아. 그치? 호감. 그래서 현재의 그 어르신의 자신의 얼굴 생김새는 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충분하게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인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상 플러스 인상이 된다는 거지. 관상은 불과 우리가 100% 중에서 20%만 작용을 한다고 해. 그러면 나머지 80%는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표정, 인상이 좌우하겠지, 그지? 그래서 관상과 인상을 지금 현재 얼굴이 된다라는 거다. 자, 그렇다면 호감과는 표정 연출법 관상이 해줬지, 그지? 그럼 내 자신, 자기 얼굴을 한번 봐. 우리 오늘 계속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고 하는 거야, 그지? 자,
사람이 타고난 얼굴 생김새, 나의 타고난 얼굴 생김새는 어떻지? 그걸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지금 아마 이 수업을 하기 전까지는 내 얼굴이 어떻다, 내 인상이 어떻다, 나의 모습이 어떻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다 라는 아마 의문점을 별로 가지지 않았을 거야. 근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얼굴, 그리고 내 모습, 내 태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 나의 인성, 내 인성이 어떻다, 나의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호감 가는 인상, 호감 가는 사람, 호감 신뢰받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수님 시간은 인성과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서 이미지 메이킹하고 인성하고 이렇게 두 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야. 자,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자, 이게 크게 아주 중요하다. 메라비안 법칙. 이것은 교재에 없는 말을 지금부터 교수님이 할 거야. 자, 이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55대 38대 7이라는 룰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떤 곳에 무엇을 해도 이렇게 그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55대 38대 7이라는 룰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 교수님이 연구를 한 거야.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첫인상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보았더니, 시각적인 게 55%를 차지하고 청각적인 게 바로 38%를 차지하고, 팩트, 이게 내용은 7%에 불과하지 않더라, 이런 것을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55%라는 건 시각적인 거. 시각적인 것은 뭐가 있어? 시각에는 눈으로 드러나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 그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은 내가 눈을 보고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럼 그것은 뭐 헤어스타일이 될 것이고, 아까 변신 단계 기억나지? 5가지 단계. 변신하는 5가지 단계가 바로 그게 다 시각적인 거야. 머리, 화장, 옷, 패션, 이런 거 다 했었잖아, 그지? 그리고 그 자세, 태도,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시각적이고 55%고, 청각 말투라고 할 수 있겠지. 목소리가 나는 너무 안 좋아요, 그런 거 없다.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도 아닌가요? 그런 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목소리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청각적인 이미지는 목소리, 말투, 그리고 이 말에도 감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좋은 목소리라도 무례한 말, 그리고 듣기 싫은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내뱉어봐. 그러면 과연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느냐? 전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 찢어주기, 증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런 말을 막 단어를 쓰고 이런 신발 끈서고 이런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말을 할 때 살인 이렇게 안 하잖아, 그지? 그리고 근데 이제 예의적인 그런 좋은 말, 특히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때? 사랑해, 따뜻한, 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저절로 이렇게 고개도 끄덕여지고, 그리고 또 표정도 좋아지잖아. 표정 좋게 하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긍정적인 것에 따라 표정도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각과 청각에 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각적인 것은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화장만 진하게 하고 옷만 비싼 거 예쁘게 입고 그러면 되는 거네요? 라고. 그러면 시각은 55% 나가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절대 아니야. 자, 여기서 시각적인 거 55%는 반드시 이 내면, 아까 교수님 왜 썩소 얘기를 했을까? 그냥 이렇게 탁 웃고 있는 게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뿜어내는 그런 모든 기운, 모든 것들이 상대방이 느끼게 된다, 그런 것들을. 그럴 때 저 사람은 지금 아마 거짓으로 저런 것 같아 라고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심어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 내적인 것이 그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표현된 거야. 우리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각이 무조건 끝으로 이렇게 화장을 하고 막 좋은 걸 바르고 입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은 내면의 세계가 내 내면 가치관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내 마음 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에티켓과 매너 이야기했지. 에티켓은 뭐? 에티켓은 마음속에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양식, 마음가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매너는 뭐야? 표현하는 거랬지. 뭐 화장실 똑똑 두드리는 거. 어르신이 지하철에서 지하철에 내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르신 탔어. 그런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알아. 그것은 에티켓이야. 근데 내가 불떡 일어나서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야? 매너. 그치?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합해서 뭐가 나와? 시각적인 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시각과 청각. 시각은 55%, 청각은 38%, 그 다음 이야기는 실제는 진실, 이야기, 말 이런 것들 7%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총 100%가 된다라는 거야. 이것은 메라비아 지금 무엇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 연구를 했다고? 첫인상의 중요성이었다. 첫인상의 중요성. 자,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계속 내가 봐야 되겠지, 그지?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나의 말투가 어떻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는 이게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지, 내 가치관, 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끝으로 드러날 때 좋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그래서 후광 효과까지, 저 사람 표정이 좋은 거 보니까 이러한 것도 잘할 것 같아, 이런 모습까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숙제로 교수님이 이제 이거 지금 지난번에 과제 해줬지, 그지? 15페이지, 그 다음에 16페이지 이미지 지수, 이제 15페이지는 내적 이미지야, 그지? 내적 이미지. 그 다음에 16페이지, 10페이지는 외적 이미지. 그 다음에 17페이지는 뭐가 있었어? 평가가 있었지, 그지? 평가가 이렇게 교수님 A가 뭡니까? B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어때 있더라고, 그지? A는 내적, 그 다음에 B는 외적 이미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평가가, 자, 당신은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 모두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뭐하는 사람? 가꾸고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그지? 이 지수가 나왔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지수 나온 그대로 계속 나의 장점이 있다면 조금 더 올려주고, 나의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자? 단점은 좀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나를 또 평가가 좋은, 더 나은 나를 만들어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점수가 나온 사람은 어때? 당신은 내적 이미지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나쁜 건 아니야. 내적 이미지가 중요시 여기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때? 내적인 것도 무슨 말을 내가 조금 말하고 싶어도 자신있게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하지. 그러면 조금 바꾸어도 돼야 된다. 바꾸어도 된다는 거야, 조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이게 표현적으로 내적인 내 좋은 이 생각들을 표현을 하고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평가가 나왔다. 세 번째 평가가. 그러면 당신은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 모두 관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왔어. 모두 관심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관심을 끌어내야지, 그지? 그래서 그러면 요 점수가 나온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본인이, 우리가 지금 자가 진단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이제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이제 대학생도 됐고, 이제 대학생활을 끝나고 나면 나는 또 사회에 뛰어들어야 돼. 그 직업 전선에, 그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바꾸어간다.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요거 맨 마지막 이 점수가 나왔다. 자, 이 점수가 나오다 보니 이런 점수 나온 친구도 있더라, 그지? 있으면은 이런 점수 나왔다고 해서 부끄럽고 그런 거 전혀 아니야. 그래서 그럼 당신은 외적 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다 좀
절충해서 만들어지면 좋겠지, 그지? 그래서 평가 결과가 원투로 조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면은 충분하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아이쿠 나는 이제 뭐 이것밖에 안 되나가 아니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18페이지 표정 테스트 해봤지. 표정 테스트에 이제 보면 이게 미소 지을 때 되도록 이가 많이 보이게 웃는다. 이렇게 체크한 친구, 요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도 그대로 계속 가져가야 돼. 계속. 그래서 평소에 거울을 보고 내가 표정 근육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정 근육을 얘기하는 거야. 표정 에, 이, 오, 우, 아하, 이, 이래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게 표정 근육 이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정말 무표정 또는 무뚝뚝 이런 게 이제 표정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치?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웃는 얼굴이 매력적이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 오, 교수님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 또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내가 표정 테스트를 했을 때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나의 결과는 어땠다? 이래 했었다. 본인이 체크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결과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뭔가가 생겨겠지, 그지? 뭐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시각과 청각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좋게 나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시각, 청각 그리고 또 시각에서 무엇을 교수님이 내적과 외적이라고 그랬지, 그지? 내적과 외적.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 이 속에 있는 가치관이나 정서 이런 거 내적 이미지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또 밖으로 드러난 이 외적 이미지는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자, 내적과 드러나는 외적,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같이 생활하는 그 부분에서 무엇이다, 뭐 중요하다, 뭐만 중요하다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적, 외적 그리고 인간관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강으로 여러분들하고 시각과 청각과 팩터 그리고 그것이 100%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에게 굉장히 진실해야 되고 나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과제를 한 거야. 너네들이 너를 잘 알기 위해서 15, 16, 18페이지 과제를 교수님 내준 거고 이것을 아직까지도 제출 안 한 친구가 있더라. 분명하게 교수님 얘기했지. 태도 20점에서 감점 준다고. 그래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어가지고 다른 거 막 이렇게 응티를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교수님이 이메일로 보내세요 소리 안 했는데 제발 이메일로 보내지 마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2강 여기까지 하고 다음 3강. 3강은 자 무엇을 한다? 그러면은 컬러 이미지 연출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20페이지부터 다음 3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행복